제가 그 아이폰 말고 PC 버전으로 넘겨드리면 되죠? 네. 공동 호스트가 있구나. 네, 화면 공유해 주시고 발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공유. 잠시만요. 화면 공유 창이 없나요? 있어요. 네네. 이게 더블 모니터가 돼가지고 잠시만요. 아, 네네. 천천히 해주세요. 네. 잠시만요. 네, 다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보여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챕터 7 베니싱 그레디언트 앤 팬시 RNN을 준비한 정민소고요. 네. 오늘 그 내용 콘텐츠는 제가 그 여러 자료도 찾아보고 이 강의도 들어보면서 강의 순서를 한번 정해보았는데 처음에는 이 베니싱 그레디언트랑 그 익스플로딩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다루고 그래서 왜 이 문제 때문에 RNN에서 LSTM GRU로 발전하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는 이제 양방향 RNN, 바이디렉셔널 RNN이랑 멀티레이어 RNN에 대해서 다루고 네,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니싱이랑 익스플로딩 그레디언트의 발생 경우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히든 레이어 이제 함수가 이렇게 된다면 이거에 대해서 밑에와 같이 오차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차함수를 보다 보면 이게 반복적으로 곱해지는 게 그 가중치 WH가 있는데 이게 1보다 클 경우는 계속 곱해질수록 커지기 때문에 그 그레디언트가 이제 발산하는 익스플로딩 그레디언트가 발생을 하고 이제 이게 1보다 작게 되면 점점 이 그 값이 작아지는 베니싱 그레디언트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먼저 이게 익스플로딩 그레디언트가 실제 강의에서는 뒷부분에 되어 있던데 이 내용이 좀 짧기 때문에 먼저 앞으로 빼서 구성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그레디언트가 크면 이게 그 파라미터를 조절하는 그 값이 커지기 때문에 이 업데이트한 값이 이제 잘못된 값으로 출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다 보면 한 번씩 조금 이렇게 잘 나가다가 넌 값이나 인피니트 값이 뜨고 그러는데 이게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고치기 위해서 그레디언트 그 클리핑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특정 값이 넘어가면 스레졸드 값을 정해놔가지고 그 값 이하로만 되기 때문에 일정 값 이하로만 되기 때문에 익스플로딩 그레디언트 현상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밑에 그 그림을 봐도 이게 클리핑이 없을 때는 업데이트 값을 잘못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잘못된 값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아래는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베니싱 그레디언트 이렇게 를 수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잠시만요. 이렇게 그 오차 함수를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체인 룰을 적용해서 이렇게
편밀분 함수의 곱수로 체인 룰이 적용돼서 이렇게 나타나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값이 너무 값이 작은 경우에는 이렇게 곱해질수록 더 작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어서 이게 베니싱 그레디언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J4에서 구한 그 오차함수가 H1에서에 대해서는 이제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보면 H1의 같은 경우는 J2에 대한 업데이트 값은 잘 적용을 받으나 J4 참수에 대해서는 적용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츠의 경우는 가까운 그 디펜던시에는 이렇게 맞게 학습이 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먼 과거에 대한 그에 대해서는 학습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가 너무 작아지는 경우는 이제 두 가지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아예 이제 그 디펜던시가 있지만 이러한 잘못된 업데이트로 인한 파라미터를 잘못 설정됐거나 아니 원래 디펜던시가 없는 경우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레디언트가 0에 가깝게 됐을 때 저희는 이게 1번 경우인지 2번 경우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알 수 없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 랭귀지 모델에 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베니싱 그레디언트의 랭귀지 모델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글이 길잖아요. 이게 티켓을 출력하려고 했는데 토너가 부족해서 토너를 사러 갔다. 그래서 마침내 그 티켓을 프린트할 수 있었다라는 게 이거의 내용인데 이 경우 이 내용의 중점이 티켓인데 티켓이 너무 앞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작다면 디펜던시를 잘 학습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티켓이라는 답을 잘 뽑아내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밑에 예시에서도 보면 the writer of the books 돼 있으면 이제 앞에서와 같이 그레디언트가 작으면 먼 과거의 것은 이제 디펜던시를 찾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학습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래 답은 작가니까 is잖아요. 단수잖아요. 근데 그게 학습이 잘 되지 않은 경우 베니싱 그레디언트 현상으로 인해 북스에 대한 이제 북스만 보고 판단을 하여 복수로 이렇게 결과를 내게 됩니다. 이 베니싱 그레디언트를 일단 뉴럴 네트워크 전체적으로 이제 CNN이나 다른 이제 기본 신경망이나 등등에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네트워크를 이렇게 소개를 해두었는데요. 첫 번째는 레즈넷, 덴스넷, 하이웨이 네트워크. 저는 이 앞에 두 가지는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하이웨이 네트워크를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정보가 잘 없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레즈넷은 인풋 값을 이렇게 더해주는 것이고 덴스넷은 각각의 각 층의 피처 맵을 전부 다 이렇게 더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웨이 네트워크는 제가 이 논문을 다 읽어보지는 못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혹시 틀렸으면 이렇게 조금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최종층 그 층에 내기 전에 그 앞에 층에서 그 앞에 층과 입력층의 둘 중에 어떤 걸 더 많이 반영할지 반영 비율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레즈넷과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는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에는 그냥 대부분의 뉴럴 네트워크에서 해결하는 많은 방법이었고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하는 RNN에서의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LSTM과 이 GRU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RNN의 경우에는 이제 과거의 정보를 아까도 봤듯이 더 티켓을 인쇄한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서 티켓을 정답으로 못 뽑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RNN은 과거의 정보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다른 뉴럴 네트워크에 비해서 웨이트를 공유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시계열 데이터에서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LSTM과 GRU를 두 개를 나눠서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처음에 롱셔트 텀 메모리. 이 두 개 다 RNN이 과거의 정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메모리의 역할을 넣은 것이 LSTM과 GRU입니다. 이 두 가지 모델 다 게이트라는 것을 통해서 이거를 학습을 조절을 하는데요. LSTM 같은 경우는 총 3개의 게이트를 사용합니다. 볼겟 게이트, 인풋 게이트, 아웃풋 게이트. 잠시만요. 네, 볼겟 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전 히든 스테이트 HT-1에서 어떤 값을 지울지, 어떤 값을 유지할지를 계산하는 값을 계산하는 게이트이고요. 그리고 인풋 게이트의 경우에는 현재 타임 스텝에서 이렇게 입력해주는 XT와 입력으로 주어진 값 중 어떤 값을 이제 후보자 셀에, 그러니까 뉴셀 컨텐츠에 기록할지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웃풋 게이트는 셀 스테이트에서 어떤 값을 히든 스테이트로 출력할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게이트들의 값을 이렇게 게이트를 이렇게 계산하고 나서 보면 이제 new cell 컨텐트라고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셀 컨텐트에서 기록되어야 할 값을 의미를 하고 밑에 셀 스테이트는 볼겟 게이트를 통해서 지우고 그리고 인풋 게이트에서 이 뉴셀로 받아온 컨텐트 중에 어떤 거를 읽을 것인지 그거를 결정해서 이렇게 더해주어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히든 스테이트는 아웃풋에서 어떤 것들을 읽어올지 결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동그라미 연산 보이죠? 이거는 이제 엘리멘트 와이즈 프로덕트를 통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GRU인데요. 이 GRU가 나온 것은 LSTM이 너무 연산량이 많다. 이를 딱 보면 게이트가 3개나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연산량이 복잡하고 학습도 오래 걸린다. 그래서 셀 스테이트를 대신 그냥 히든 스테이트를 활용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게이트를 수를 줄여 이제 연산량을 줄이면서 이제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모델을 네, 이렇게 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업데이트 게이트와 리셋 게이트가 있고요. 이거를
보면 이 리셋 게이트의 경우는 과거 정보를 적당히 리셋하자. 그래서 리셋 정도를 정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UT라고 업데이트 게이트가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저희가 LSTM에서 폴겟 게이트와 인풋 게이트의 역할을 합쳐놓은 걸 의미합니다. 앞에서 보면 여기 보면 이전 셀에 있는 것에 폴겟 게이트를 곱해주고 그 새로운 셀 컨텐츠에 인풋 게이트를 곱해줬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비슷한 형태를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전 히든 스테이트에 1-UT 새로운 히든 스테이트에 UT를 곱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1-UT UT는 그 폴겟 게이트를 그 역할을 하고 UT는 앞에서 인풋 게이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LSTM을 써야 돼요? GRU를 많이 써야 돼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은데 다들 저는 이 강의를 듣기 전에도 그 강사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일단 LSTM을 사용해라. 근데 너가 충분히 데이터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제 GRU를 사용해도 되는데 GRU는 선택적으로 하되 LSTM을 기반으로 먼저 학습을 해라. 이게 성능은 거의 비슷하대요. 근데 LSTM이 조금 더 좋거나 비슷한데 GRU가 빠르기 때문에 정말 양산이 급해져 있거나 빨리 프로덕트를 내야 되는 경우는 GRU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강의 뒷부분에서 이걸 이렇게 뒤로 뺐던데 이게 두 가지 RNN의 모델에 대해서 뒤에 더 나와 있어요. 이게 바이디렉셔널 RNN과 멀티레이어 RNN을 말하는데 이거는 정말 강의에서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건 별 의미가 없다. 정말 간단한 내용을 담고 있다 했는데 정말 이렇게 보면 간단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이디렉셔널 RNN은 이제 양방향 RNN인데 저희가 이때까지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가는 RNN 구조를 해왔잖아요. 근데 이거에 뒤로 오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그 RNN은 백월드 RNN을 이렇게 합쳐줘서 두 개의 아웃풋을 이제 컨캐트해서 결과를 내게 됩니다. 이게 왜 이런 RNN을 생각해냈는지는 이 옆에 예를 보면 알 수 있는데 The movie was terribly exciting 돼 있는데 보통 보면 terribly는 이제 부정적으로 쓰이지만 exciting이라는 거는 exciting이란 단어로 봤을 때는 이 문장은 긍정적인 걸 나타낸다. 그래서 terribly까지 봤을 때 이전 그 왼쪽의 데이터만 봤을 때는 부정이지만 뒤에 이제 exciting을 보면 긍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반영을 하려면 양방향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 예제를 보고는 처음에 그냥 너무 단순해서 뒤에 다른 예제를 찾아보니까 이 앞에 예제를 볼 때 그럼 exciting까지 보고 그 긍정인지 부정인지 이렇게 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앞에서 보면 이제 시계열 데이터 경우에는 중간에 정보를 이렇게 유추하는 경우가 많나 봐요. 제가 지금 시계열 데이터 이쪽 분야를 하고 있지 않아서 근데 푸른 하늘에까지만 봐도 구름이란 걸 알 수 있지만 뒤에 거를 보면 더 정답률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을 더 높일 수 있는 효과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밑에 수식도 그냥 이제 포워드 RNN과 백워드 RNN을 구해서 컨캐트를 했다라는 거를 수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멀티레이어 RNN인데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 RNN 한 층만 딱 겪고 이제 거쳐서 그 히든 스테이트를 뽑아냈잖아요. 근데 이거는 더 깊게 쌓은 거예요. 이렇게 깊게 쌓으면 더
더 정확하게 학습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 데이터에서 더 복잡한 특성까지 다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층을 쌓습니다. 근데 이게 또 너무 많이 쌓는다고 더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물론 파라미터 수가 많아서 학습이 오래 걸리는 그런 단점도 있지만 많이 쌓는다고 결과가 좋아지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인코더 머신 트랜슬레이션 분야에서 인코더에는 2에서 4개, 2개에서 4개의 레이어를 쌓는 게 좋고 디코더에는 4개의 레이어를 쌓는 것이 좋은데 여기서 또 이게 층을 많이 쌓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스킵 커넥션이나 댄스 커넥션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조언들도 있었습니다. 강의를 너무 빨리 진행했나요? 네, 내용은 여기까지 끄시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세요.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그 민소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여쭤보고 싶은데 그 RNN에서 이제 베니싱 그레디언트 현상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특히 굳이 이렇게 RNN을 다룰 때만 그거를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CNN이나 다른 아키텍처보다도 RNN에서 더 베니싱 그레디언트가 나타나는 더 두드러지는 그런 구조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CNN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정보를 그렇게 과거 정보 이런 게 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게 이전의 정보까지 갔을 때 너무 그레디언트가 작아져서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모델에 비해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CNN이나 이런 걸 겐이나 이런 걸 해봤을 땐 저는 이런 현상을 많이 못 겪어봤거든요. 베니싱 그레디언트를 그만큼 이제 이거를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잘 아시는 분들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보통 CNN이나 겐 같은 경우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이미지 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가 아니라 그 각 층마다 이제 그 층에 맞는 피처들이 학습이 되잖아요. 근데 RNN 같은 경우는 시계열 데이터 위주다 보니까 그 과거의 정보가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이제 활성화 함수 쪽에서 계속해서 그 값이 작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정보만 봐야 되면 상관이 없지만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정보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정보들이 되게 흐릿해져 가지고 베니싱 그라디언트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시계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두 분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이제 시계열 데이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똑같이 액티베이션 펑션 거치면서 그라디언트가 0에 수렴을 하기 때문에 뭐 RNA나 CN이나 둘 다 발생을 하긴 하는데 RNA에서 조금 더 두드러진다라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바이디렉셔널에서 제가 바이디렉셔널 그 RNN 모델을 본 적이 이 강의 이전엔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학습을 할 때는 이제 저희가 주어진 문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으니까 이제 백워드 RNN을 실행하는 것을 알겠는데 학습이 아닌 이제 추론 단계일 때는 저희가 주어져 있는 문장이 있는 게 아니라 처음 단어를 예측하고 그 다음 단어로 예측한 단어로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바이디렉셔널 RNN을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이게 그래서 저도 이
이렇게 넣어서 사용하는 것만 보고 사용한다 이런 얘기만 들어보고 이런 예시가 들어있는 외의 거는 본 적이 없는데 이 강의를 듣다 보니 어떤 분야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왼쪽 데이터, 과거 데이터만 나와 있는 경우에는 활용할 수 없다. 이런 걸 봤어요. 그래서 이거의 경우에는 그 문장이 통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답변을 받았는데 혹시 시계열 데이터 전문가가 있으면 혹시 답변 가능할까요? 네, 우선 저는 시계열 전문가는 아닌데 우선 도훈님이셨나요? 질문하신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상에서는 우선 말씀하신 대로 시계열, 그러니까 주식 데이터라고 해보면은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미래 시점의 데이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바이디렉셔널을 못 씁니다. 특히나 그런 미래의 것을 예측해야 되는 시계열 같은 경우에는 밸리데이션 단계에서도 미래 데이터를 못 쓰겠죠. 해서 뭐 검증 단계에서도 좀 굉장히 따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모델에서는 바이디렉셔널 한 거를 못 쓰는 거는 맞고, 근데 자연어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죠. 왜냐면은 서로 간에 디펜던시가 있는 건데 서로 문장을 앞에서 읽거나 뒤로 읽거나 상관없잖아요. 하고 오히려 뒤에서 읽었을 때 순서상이 이제 RNN 같은 경우에는 리커시브하게 토큰이 하나하나씩 들어오기 때문에 순서가 되게 들어오는 순서가 되게 중요해서 앞뒤로 읽어도 상관이 없는데 추론이다 이러면은 제 생각에는 디코더를 붙일 것 같아요. 뭐 이제 태영님께서 8장에서 준비해 주시는 번역 모델에서 처음에 이제 많이 고안이 됐던 모델인데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죠. 또 이제 이런 모델에서 보시면 인코더에서 바이디렉셔널하게 학습을 시키면은 그거를 이제 컨텍스트 임베딩 시켜서 어떤 픽스드 랭스의 웨이트로 그러니까 학습을 시킨 거를 메모리에 저장 올려놓고 거기서 이제 뭐 빔 서치라든지 혹은 티처 폴싱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학습시키는 알고리즘 따로, 추론시키는 알고리즘 따로 그렇게 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습 방식이랑 추론 방식이랑 같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뭐 말씀하신 문장을 생성하는 태스크라든지 뭐 QA라고 하면은 질문을 푸른 하늘에 모모가 떠 있다 하면 푸른 하늘 앞에서 학습하고 떠 있다 뒤에서 시켜도 되는데 생성할 땐 뒤에서부터 생성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디코더를 따로 붙이거나 아니면은 리커시브하게 따로 이제 두는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예를 들으니까 좀 나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네, 민소님, 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한테 넘겨드리면 되나요? 네.